오늘은 제가 수능 50일 남은 기념으로 수능 후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송도 명물 배달음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달음식이거든요. 떡볶이랑 치킨이 같이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그럼 일단 한번 먹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 치킨을 여기 찍어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냥 3일 남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막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고, 그 뒤로부터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9시, 8시 일찍 자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찍 자면 분명히 새벽에 깨요. 그래서 저는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잤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을 잘 자는 꿀팁이 있어요. 바로 상추 먹기인데요. 제 친구가 상추를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화장실에서 상추를 한 장 한 장 씻어서 이렇게 손에 들고 급식실에 가져가서 막 밥이랑 우거우거 먹었었거든요. 진짜로 꿀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기숙사 학교였기 때문에 룸메들이랑 다 같이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방에 올라와서 짐을 챙겼어요. 여러분들이 뭘 챙겨가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있죠. 펜, 샤프심, 지우개, 수정테이프, 수험표, 민증.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꼭 챙겨가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기의 약간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걸 꼭 챙겨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형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핫팩을 제가 진짜 강추드리는 게 아무래도 손이 막 얼면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데 긴장하면 배 아프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배가 아플까봐 붙이는 핫팩을 배에 붙이고 왔어요. 붙이는 핫팩이 그냥 딱딱하게만 하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건 옷을 이제 겹겹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쪽 옷 위에 핫팩을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옷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그냥 시험 보면은 배가 뜨뜻해서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꼭 굳이 안 챙겨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방석, 담요. 이거는 사실 가져가도 감독관이 못 쓰게 할 수도 있거든요. 수능 당일날은 5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이제 급식실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수능날은 다 도시락 싸가잖아요. 저희 학교는 도시락도 학교에서 싸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고 이제 버스에 갔습니다. 크게 4학교로 다 배정을 받아서 다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갔거든요. 근데 버스 탔더니 한국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에 귀마개를 끼려고 했어요. 근데 하필 버스가 출발하면서 귀마개가 또르르 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귀마개가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예비를 꼭 가져가세요. 이게 떨어지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제 옆자리가 허전한 거예요. 봤더니 제가 도시락을 놓고 온 거죠, 학교에. 학년부장 선생님이 도시락 갖다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너무 웃겼던 게 한 수능 시험 2주 전인가? 그 쌤이 갑자기 복도에서 저한테 윤지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네? 이러고 갔더니 너 어제 내 꿈에 나왔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너가 어제 내 꿈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막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저한테 너 수능 잘 볼 거라고 너 대학 잘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그게 도시락 갖다 줄 꿈이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도시락을 받자마자 수능시험장으로 뛰어갔어요. 왜냐면 좀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화장실을 갔다 다시 시험장으로 왔죠. 왔는데 별로 안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냥 공부하던 그런 교실에서 시험을 보려니까 별로 수능 날이라는 실감도 안 났고 그냥 11월에 모의고사 보러 온 느낌? 같은 반 친구 4-5명이 같은 교실에 배정이 됐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떨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가져갔던 국어 선별 지문이랑 아침에 워밍업으로 보려고 가져갔던 6평, 9평 화작문 그거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푸니까 감독관님이 들어오시 더라고요. 진짜 그 시간이 제일 지루해요. 가방 다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주변 탐색을 했죠. 앞에 친구들 보니까 교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침에 뭐 입고 갔냐면 히트텍, 그 위에 맨투맨, 그 위에 후드 집업, 그 위에 학교 야구 잠바 입고 아래는 그냥 추리닝에 양말 2겹 신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겹겹이 입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수능 시험장이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겹겹이 입어야 딱 맞게 온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를 시작을 했죠. 국어가 물론 첫 과목이니까 당연히 투근투근하죠. 근데 원래 제가 국어가 최악체 과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긴장을 하지 않고 이제 호기롭게 딱 첫 장을 착 넘기는데 이게 뭐야? 화작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가볍게 쑥 풀고 넘어갈 애들이 너무 안 보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진짜 놀랬죠. 진짜 어려웠어요. 자, 또 생각나니까 너무 화나네. 그러니까 소시지 하나 먹을게요.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망했다 이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망했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수능날 망해요, 여러분. 수능날 제일 중요한 건 그날의 체력과 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력은 이미 그날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체력과 가장 좋은 기분으로 가야 실력 발휘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려고 했고, 국어 시험 볼 때도 망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하단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지원아 왜 이래 왜 이래 너 할 수 있잖아 왜 이래 평소 같지 않게 너 왜 이래 할 수 있어 이래서 막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갔더니 젠장 너무 어려워. 비문학 지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진짜 읽어야 되라는 생각이 꾹꾹 읽었더니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 날 뻔했죠. 근데 이때부터는 망했다 어렵다라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걸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국어가 끝나고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휴지도 들고 화장실에 그냥 휘적휘적 갔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수능날 자기가 몇 시 몇 분에 뭘 할 것이다 이 생각을 다 해놓는 게 중요해요. 루틴을 미리 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시간 허비도 안 하고 그날 가서 당황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쉬는 시간마다 그냥 화장실 가세요. 웬만해서는 그냥 갔다 오는 게 덜 불안하고 또 한번 리프레시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들 얼굴 보니까 그냥 얼굴이 다들 허옇게 질려서 막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아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고 다 같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잘하면 다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능 시험장에서 어렵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도 진짜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학 전 쉬는 시간엔 딱히 뭘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귤 까먹으면서 돌아다녔어요. 수능날 사람들이 간식 엄청 많이 챙겨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결국 제가 유일하게 먹던 귤이랑 뿌찌칠 워터 젤리 그 두 개만 약간 꿀떡꿀떡 잘 넘어가고 다른 건 생각보다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귤이랑 뿌찌칠 워터 젤리 꼭 챙기시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9평대 3이었으니까 겁이 많이 났죠. 수학 푸는데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21번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온갖 풀이를 동원을 막 했죠. 막 이렇게 풀었다가 저렇게 풀었다가 막 이렇게 풀었다가 하니까 하다 보니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풀린 거에서 잘 가다가 29번에서 또 막힌 거예요. 근데 29번이 평면 배트였거든요. 저는 당연히 29번이라면 공간 도형이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정상을 막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가 한 50분 남았을 텐데 안 되겠다.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 떡볶이와 치킨에 맹세하고 3년 내내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학은 한 번도 검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능 수학이 제 첫 검토한 날이었어요. 근데 웬열? 제가 검토를 하는데 앞에서 3문제나 계산 실수를 한 거예요. 저는 평소에 제가 계산 실수를 안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한 거였거든요. 근데 수능날 계산 실수를 떡하니 3개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몰라요. 시간 남으면 무조건 검토하세요. 그렇게 검토를 하니까 20분이 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29번을 봤죠. 갑자기 유레카하고 보이는 거예요. 자신 있게 딱 적고 30번은 그냥 찍고 냈어요. 그래서 수학까지 딱 끝내니까 갑자기 심장이 꿍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심장이 막 쿵쿵쿵쿵쿵쿵 했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딱 다 펴놨는데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막 그냥 눈물만 날 것 같고 너무 떨리고 진짜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그 인형을 대놓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가방 속에서 살짝 팔만 꺼내가지고 인형 손만 이렇게 잡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도 안 넘어가지고 그냥 맨밥을 국에다 그냥 푹 찍어가지고 한 2숟갈 먹었나? 그렇게만 진짜 요기만 대충 하고 넣어놨어요. 원래 영어 선별 지문이랑 영어 단어 같은 거 보려고 준비해갔는데 뭐 보면 뭐예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런 쿵쾅쿵쾅 거리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을 보냈어요. 영어를 이제 푸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냥 진짜 평소 풀던 흐름대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는 듣기 할 때 무조건 몇 번 풀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제가 하던 스타일대로 풀고 문제들도 그냥 맡기는 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영어 100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영어를 약간 자기 원래 페이스대로 잘 보니까 이제 떨렸던 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이제 한국사 탐구를 준비를 했죠. 쉬는 시간에. 또 역시 화장실을 갔다 온 다음에 귤도 하나 까먹으면서 제가 미리 준비해간 그런 종이들을 봤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제가 늘 헷갈렸던 개념, 그다음에 제가 암기할 때 좋은 방법으로 외웠던 것들, 제가 많이 실수했던 문제 유형 이런 걸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런 거 실수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제 한국사를 봤죠. 한국사를 잘 보니까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나 진짜 물리 잘 볼 수 있겠다 이 마음에 이제 탐구를 시작을 했죠. 근데 물리를 딱 보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저는 항상 거의 시간을 꽉꽉 맞춰서 푸는 스타일이었어요. 다 풀었는데 시간이 5분 넘게 남은 거예요. 검토를 해보니까 15번 문제를 또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고쳤죠. 그리고 이때부터 제 뒤에 앉으셨던 아주머니가 자꾸 책상을 막 덜컥덜컥 막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경 쓰였죠. 근데 저는 이제 화투를 해야 되니까 또 화학투 시험지를 경건하게 딱 피는데 망했죠. 결국 저는 화학투를 시간 내에 다 못 풀고 쓰는 거 다 틀렸어요. 힘들었죠. 화학투 시험이. 제일 마지막 시험이 확실히 체력이 제일 빨려요. 그리고 집중력도 제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화학2까지 모든 시험을 마쳤어요. 진짜 수능 시험이 끝나면 드디어 끝났다 이런 느낌? 와 하고 혼이 약간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능 시험 끝나면 이제 나가세요 하고 다 같이 우르르르 나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시험지 같은 걸 다시 다 확인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막 사람들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난 반 단위로 보내줘요. 수능이 끝났다고 집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다 학교에 가둬놓거든요. 그 컴퓨터 하는 그런 교실 같은 게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채점을 하려는데 제가 국어는 가채점표를 안 썼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막 풀었어요. 가채점을 했는데 제가 했더니 95점이 나왔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국어가 그냥 제 체감상 친구들 분위기상 어려웠던 거지 등급 컷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올 줄을 몰랐던 거잖아요. 아 그래도 1등급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채점을 하는데 96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영어까지 채점을 했는데 91점인 거예요. 그 제가 수능 시험장에선 너무 잘 풀리길래 100점을 맞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턱걸이로 1등급이었기 때문에 안심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탐까지 마지막으로 답지를 봐서 채점을 했더니 물리는 50점이 나왔고 진짜 다행이었죠. 저는 진짜 시험장에서부터 혹시 하나라도 틀릴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물리에 만점을 받고 화학2가 41점이었어요. 근데 화학2는 사실 약간 내신 망한 거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점이 끝나자마자 빨리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핸드폰 반에 금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게 있거든요. 마치 그 군대 가면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엄마는 전화했는데 엄마는 제 전화를 엄청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이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제 수능 보기 전날에 약간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엄마가 입시를 하실 때 반지를 새로 이제 외할머니가 맞춰주셨는데 입시 전날에 반지가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입시를 좀 안 좋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반지에 대한 징크스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 제 수능 전날 반지가 또르르 하고 피아노 밑으로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머리카락 3개를 이렇게 줍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머리카락을 주워? 약간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궁금했는데 그냥 안 찾아봤대요. 괜히 더 마음이 그럴까봐.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길몽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수학에서 3개를 고쳤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저희 아빠가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 때 해줬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고생의 양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고생을 막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절대 고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무척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꼭 조금만 더 힘내서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들 수능 대박 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